당신은 왜 계획을 말하는 순간 힘이 빠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왜 입으로 꺼내는 순간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계획을 말하면 가벼워진다고 믿습니다. 응원을 받으면 잘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당신의 운은 새어나갑니다. 부는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열심히 말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결과로 말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의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의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일찍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순간 만족이 먼저 옵니다. 만족이 오면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집중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진 집중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될수록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생각을 말로 낭비하는 순간 그 힘은 분산됩니다. 입은 출구입니다. 에너지는 빠져나갑니다. 당신은 계획을 말하며 이미 반을 써버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중년의 시간은 다릅니다. 다시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실수의 대가가 큽니다. 체력은 줄고 책임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야 합니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사람들은 더 떠들고 더 설명합니다. 가족에게 말합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동료에게 말합니다. 이해받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 욕구가 당신의 계획을 죽입니다. 부자는 조용합니다. 가난은 시끄럽습니다. 가난은 변명하고 설명합니다. 부는 기다리고 축적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입니다. 침묵은 권력입니다. 침묵은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잠재의식은 일을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때 에너지는 응축됩니다. 응축된 에너지는 반드시 형태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말로 안심받으려 했습니다. 말로 미래를 앞당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운은 말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당신을 배신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왜 당신은 이토록 멈춰서 있는가? 그 원인은 당신이 미쳐보지 못한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막혀있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정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불편한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설명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썼고 상황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중심은 조금씩 바깥으로 흘러갔습니다. 중년의 불안은 소리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직함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마음이 조용히 무너집니다.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돈은 벌고 있지만 쌓이지 않습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힘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정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못한 채 제자리에서 마모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은 이 감각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계획을 말합니다. 새로운 다짐을 말합니다. 곧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말하는 순간 잠시 안심합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그 안심이 바로 독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미 보상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인간의 뇌는 교묘합니다. 말로 얻은 인정과 실제 결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에너지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당신의 내부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꾸고 싶다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도 괜찮다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문제는 두 번째 목소리가 항상 더 달콤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말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계획을 말할수록 그 목소리는 커집니다. 이미 시작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실패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옵니다. 오늘도 말로 넘깁니다. 오늘도 행동을 미룹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 반복이 몇 년이 지나면 하나의 인생이 됩니다. 겉으로는 성실했지만 속으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탓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확신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외롭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누구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믿어야만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피합니다. 대신 소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소음 속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소음은 과거를 반복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합니다. 왜 침묵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는가? 왜 말하지 않을 때 인생은 움직이기 시작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생각의 가장 깊은 원리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을 기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을 법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의 중심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가집니다. 방향을 가진 생각은 반복될수록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이 잠재의식으로 내려가면 현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부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절반만 이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말을 섞습니다. 다짐을 말로 흘립니다. 목표를 입 밖으로 꺼냅니다. 이 순간 법칙은 깨집니다. 생각은 내부에서 자라야 하는데 외부로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흙에 묻자마자 파헤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라기 전에 말라버립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을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목표를 숨기는 울타리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잠재의식이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반복, 감정, 집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생각은 물질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이 조건을 무너뜨립니다. 말하는 순간 집중은 분산되고 감정은 희석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평가가 들어옵니다. 응원도 평가입니다. 걱정도 평가입니다. 조언도 평가입니다. 그 평가 하나하나가 당신의 생각에 잡음을 섞습니다. 잠재의식은 순수한 신호를 좋아합니다. 혼합된 신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조용할수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때 당신의 내부에서는 같은 문장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다. 나는 축적하고 있다. 나는 때를 기다린다. 이 반복이 힘을 만듭니다. 중년의 시기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생각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 됩니다. 체력으로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줄어듭니다. 남는 것은 사고의 깊이와 감정의 안정입니다. 침묵은 이 둘을 동시에 단련합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선명해집니다. 생각이 선명해지면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행동은 정확해집니다. 부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비밀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말이 적습니다. 말 대신 관찰합니다. 말 대신 축적합니다. 말 대신 반복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한 신념은 소리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결과로 증명됩니다. 결과는 항상 늦게 옵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침묵하면 불안해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사라질 때 내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목소리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무엇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 생각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성격은 운명이 됩니다. 이 흐름을 거꾸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작은 언제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침묵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지금의 당신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해가 아닙니다. 실행입니다. 침묵을 어떻게 삶 속에 심을 것인가? 생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깨달음은 다시 말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당신은 반드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침묵을 행동으로 바꾸는 기술을 말입니다. 침묵은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로 완성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말 많은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침묵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해야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금식입니다. 하루에 단 하나의 규칙을 세우십시오.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감정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감정이 아니라 집중으로 자라야 합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입을 열지 말고 종이를 여십시오. 말은 밖으로 새지만 글은 안으로 모입니다. 오늘 무엇을 준비했는지 조용히 적으십시오. 아직 이룬 것은 쓰지 마십시오. 오직 준비만 적으십시오. 준비는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결과를 적는 순간 만족이 시작됩니다. 만족은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암시의 재정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암시를 오해합니다. 크게 외치고 반복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음입니다. 자기 암시는 조용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눈을 감고 한 문장만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나는 지금 쌓고 있다. 나는 아직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때를 기다린다. 이 문장은 욕망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만듭니다. 잠재의식은 안정된 반복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의 방향 수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돈을 손에 쥔 모습, 인정받는 장면. 그러나 이 역시 위험합니다. 이미 얻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대신 과정을 상상하십시오. 혼자 앉아 있는 모습, 남들이 쉬는 시간에 준비하는 장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자신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각화는 허기를 유지합니다. 허기는 움직이게 합니다. 네 번째는 반응을 끊는 훈련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고. 이 질문에 길게 답하지 마십시오. 짧게 끝내십시오.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문장을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바로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쉽게 자신을 노출해 왔습니다. 그 노출을 닫는 순간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행동 기록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하루가 끝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말 대신 무엇을 했는가? 오늘 설명 대신 무엇을 쌓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침묵은 의미를 잃습니다. 침묵은 행동과 결합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상을 미루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보상을 받습니다. 고개 끄덕임, 공감, 위로, 침묵을 선택하면 이 보상이 사라집니다. 대신 미래의 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라는 보상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중년의 성숙은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옵니다.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지나면 다른 감각이 생깁니다.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축이 생깁니다. 남의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당신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벽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모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가 고개를 듭니다. 정말 맞는 길이냐고 묻습니다. 괜히 조용히 있다가 실패하면 어쩌냐고 속삭입니다.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 다시 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침묵을 흔드는 내부의 적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는 매우 집요합니다. 실패하면 어쩌냐고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두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고 속삭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이 목소리는 적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당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최악의 장면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조용히 준비하다가 실패한 모습, 아무도 모르게 애썼지만 결과가 없었던 장면. 그래서 말합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미리 말해두면 책임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말은 책임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분산시켜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중년의 가장 큰 함정은 체면입니다. 실패보다 체면 손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말을 꺼냅니다. 이렇게 해두면 실패해도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면을 지키려는 행동이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체면은 말로 유지되지만 우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이 둘은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 나는 두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입을 열 필요는 없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의심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안고 가십시오. 침묵은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태도입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는 대부분 상상입니다. 실제 실패는 조용합니다. 크게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말로 만들어낸 실패는 과장됩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뒷말, 이런 것들이 공포를 키웁니다. 침묵을 유지하면 이 공포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면 실패도 개인적인 경험이 됩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공개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계획도 공개, 감정도 공개, 고민도 공개. 이 공개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더 흔들리게 만들었습니까? 솔직해지라는 말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모든 진실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특히 아직 자라지 않은 생각은 더욱 그렇습니다. 의심이 강해질수록 행동을 더 작게 하십시오. 큰 결정을 미루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루 한 가지 준비를 끝내십시오. 그 작은 성공이 의심을 잠재웁니다. 말이 아니라 경험이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조금 성과가 보일 때입니다. 그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말해도 되지 않느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침묵은 끝까지 지켜야 힘이 됩니다. 중간에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은 점점 표정이 바뀝니다. 말이 줄어들면서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부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내부가 정리되면 외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외부에 휘둘리지 않으면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무겁게 움직입니다.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변환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시 과거로 미끄러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지점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행동은 그 믿음을 증명하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습관은 돌아옵니다. 침묵을 잠시 실천하는 사람과 침묵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설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획을 공유해야 안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체성은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나는 말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결과로만 증명하는 사람이다. 나는 아직 드러내지 않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에게만 선언하십시오. 정체성은 공개할수록 약해집니다. 비밀일수록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반응이 다릅니다. 질문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가를 들어도 급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외부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쌓았는가? 오늘 내가 준비했는가? 이 질문에만 답합니다. 다른 질문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태도에서 나옵니다. 급하지 않은 태도, 설명하지 않는 태도,
기다릴 줄 아는 태도. 이 태도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존재감은 커집니다. 이것은 이상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입니다. 조용한 사람 옆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무게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시간의 감각도 바뀝니다. 하루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투자합니다. 남들은 오늘의 결과를 묻지만 당신은 오늘의 축적을 봅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몇 달 뒤 엄청난 간격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외로움의 성질도 바뀝니다. 예전의 외로움은 결핍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지금의 외로움은 선택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거리를 견디지 못하면 다시 군중 속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됩니다. 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는 자기 통제의 결과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이 능력들이 쌓여 한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그 격이 결국 돈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세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과 맺는 가장 깊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시 흐려집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침묵은 다시 말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에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해보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세상과의 약속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보이는 결심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맺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어야 침묵은 태도가 아니라 운명이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로 안심받으려는 습관입니다. 설명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입니다. 이 습관은 오랫동안 당신을 살게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조용히 쌓고 끝까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부를 얻기 전에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동보다 앞서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보다 앞서는 것은 결심입니다. 그러나 결심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속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맹세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소리내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을 떠올리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침묵을 지켜줄 문장이어야 합니다. 나는 말하지 않고 쌓는다. 나는 드러내지 않고 준비한다. 나는 결과로만 증명한다. 이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당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행동으로 봉인하십시오.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장을 댓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주에 서명하기 위함입니다. 손으로 남긴 문장은 마음에 각인됩니다. 이것은 약속의 형식입니다. 공개 선언이 아니라 내적 계약입니다. 댓글에 남기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스스로에게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은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올 기준이 됩니다. 말하고 싶어질 때, 설명하고 싶어질 때, 이 문장이 당신을 붙잡아 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의 인생은 갑자기 요란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당신 자신만 아는 방식으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약속을 남기십시오.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결과로만 말하는 사람으로서 그 한 줄이 당신의 방향을 고정시킬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당신의 준비는 이제 시작입니다.